이명웅은 왜 다른가? 평론가들에게 물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명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론가가 아니라 저는 영웅시대 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명웅 씨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 없는 최고의 음악가, 어떤 이에게는 비타민보다도 더 강력한 영양제, 어떤 이에게는 우울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구해준 구원자. 아주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 기사는 시사인에서 쓴 기사인데 이명웅이 대체 다른 가수들과 무엇이 다른지 평론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이명웅 열풍, 이명웅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들과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처음 등장은 미스터 트롯이죠. 그리고 비주류로 여겨온 트로트 가수가 대중가수, 국민가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배경. 도대체 이명웅은 무엇이 달랐을까?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명웅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팝 가수에 가깝다. 트로트는 대중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음악사에서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 뽕짝이네. 이런 이야기들. 촌스럽고 가볍고 이렇게 희화되는 장르였습니다. 트로트는 탄탄한 음악 팬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고 세력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서정민갑 대중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팬덤이 있긴 하지만 이명웅 씨 이전의 팬덤, 가장 큰 팬덤은 장윤정 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송가인 씨 팬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또 이명웅 씨 팬덤인데, 자, 이명웅이란 장르, 스타의 등장은 잠재돼 있던 트로트 팬덤의 저력, 화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명웅은 그냥 트로트 장르의 팬덤만을 확보한 게 아니라 노래방에서 이명웅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가 중장년 팬층을 결집시켰다. 왜? 그만큼 가장 불린 노래 아니냐. 그리고 길거리, 노래방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도 이명웅 노래를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단순하게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타 장르까지 불러가면서 팬층을 좀 더 확장시켰고 이게 대중적으로 먹혔고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인 장소에서도 이명웅 씨의 노래가 많이 들리고 불렸다. 평론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웅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대중평론가십니다. 이명웅 씨는 신세대 가수이면서도 무게감 있는 음악을 선보이고 중장년 세대에게 격조 있는 트로트를 듣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올드한 느낌이나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들, 오해와 편견들을 이명웅 씨가 상당히 걷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명웅이 부르면 달라도 뭔가 상당히 다르다. 트로트를 굉장히 고급지게 부른다. 그리고 이명웅 씨가 선택한 트로트 곡들이 다 저마다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음악성을 갖고 있거나 그 가사가 전달하는 깊은 의미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명웅 씨가 그렇게 곡을 하나 선택을 해도 자기가 부를 트로트 곡을 선택해도 굉장히 잘 셀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이명웅 씨의 트로트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격조 있는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인 가요의 신파와 통속적 요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명웅 씨 노래는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명웅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곡을 좋아하십니까? 김광석이 포크 창법으로 불렀으면 이명웅은 스탠더드 팝 창법으로 재해석했다. 즉, 이명웅 씨는 트로트 가수로서
폭이 넓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웅은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포괄하고 있는 양식의 폭이 넓다. 이명웅은 60년대부터 80년대 감수성을 지닌 대중가요를 포크든 트로트든 스탠더드 팝이든 아주 잘 소화한다. 사실 우리 팬분들도 처음에는 트로트를 잘 부르는 임영웅 씨를 좋아했다가 임영웅 씨가 부르는 다양한 장르를 듣다 보니 저의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다양한 장르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임영웅 씨의 첫 정규 앨범 안에서도 발라드, 댄스, 힙합까지 다양하게 불렀죠. 그리고 아비앙또 같은 경우에도 레게풍의 힙합 장르입니다. 임영웅 씨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팝 가수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가 이 조용필 씨가 걸어가고 있는 족적을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가수가 거의 없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거의 출연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임영웅 씨가 조용필 씨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임영웅 씨의 장르를 트로트로 볼 수 있을까? 음악 사학자인 장유정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현대 트로트의 특징 중 하나는 트로트 경계의 불확실성을 둔다. 트로트는 하나의 고정된 장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임영웅은 발라드와 트로트를 섞어서 부른다. 임영웅 씨가 처음에는 발라드 가수를 꿈꿨습니다. 발라드 이런 노래만 불렀는데 이후에 트로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때문에 임영웅 씨의 음악 세계를 발로트, 발라드와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임영웅 씨의 음악 세계는 어떨까요? 발라드와 트로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임영웅 씨의 음악은 폭이 넓고 세련된 방식을 취한 아주 현대적인 성인 가요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영웅 씨가 취하는 전략도 기존 트로트 가수 그리고 기성세대 가수 현재 있는 아이돌 전략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 트로트를 보고 얘기할까요? 트로트 가수는 히트곡 한두 곡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곡 한두 곡만 있지만 전국 단위의 행사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직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어때요? 히트곡 한두 곡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 단위 행사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앨범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정규 앨범을 내서 히트곡을 만들고 굉장히 큰 음악적 성과를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공연을 영화화하고 팝 아이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든 아이돌과 전략이 같지는 않습니다. 임영웅 씨만의 고유한 음악 스펙트럼을 가장 넓게 갖고 있는 현 가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가수 중에서 앨범 한 장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르를 다 담을 수 있는 가수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돌 가수가 그 앨범에 레게, 팝, 힙합, 발라드, 트로트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음악적 세계는 유일무이한 가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이야기 시사인의 연재 중에 사는 게 행복하더라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팬덤, 우리 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기자와 우리 영웅시대가 만나는 날 오후 4시 인터뷰 도중에 알람이 일찍 울립니다. 뭘 하는 시간입니까? 스밍 활동을 하시는 스밍을 알리는 소리. 우리 팬분들이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스밍을 많이 배우시고 또 실질적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멜론에 접속해서 이명웅의 런던 보이를 클릭하는 오영희 씨 손이 익숙하다. 그것도 나이가 어떻게 되죠? 78 이십니다. 78 인데 이 스마트폰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실 뿐만 아니라 이 멜론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또 스밍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기자 눈에는 굉장히 낯설게 보일 겁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스밍이 잘 돌아가고 있나 핸드폰을 체크합니다. 잠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죠. 또 그 앞에 계신 분도 스마트폰을 열고 그 앱 보관 폴더에 임영웅이라고 인제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니, 애플, 스포티파이 같은 해외 음원 앱도 다 여기에 모아 놓으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78 스밍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 오영희 씨가 배영주 교실을 찾는 건 임영웅 때문이다.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라 영웅이 주자. 그 이름이 배영주입니다. 배워서 영웅이 주자. 배영주 교실. 자, 스마트 활용법을 어려워하는 덕질 방법을 알려주는 곳 바로 배영주 교실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또 팬카페 정혜원이 되는 법, 그리고 아이돌 동영상 앱인 아이돌 플러스에서 임영웅에게 팬 투표하는 법, 인스타그램에서 임영웅 해시태그 남기는 법, 주제는 매번 다르다. 근데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임영웅 씨의 덕질을 하는 거지만 치매 예방도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아주 활용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되는 거니까 일석삼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로 나서는 박선옥 씨도 임영웅 씨의 팬입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올린 임영웅 게시물만 10,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이런 우리의 영웅시대 모습을 쭉 기사로 적어 놨습니다. 당연하죠. 주변에서는 티켓 한 장에 150,000 원씩 하는 콘서트를 한 번만 가지 막 3 번, 4번 전국 다 도는 거 이해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들뻘 연예인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팔순을 앞둔 우리 오영희 씨는 죽기 전에 이명웅을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든이 넘으면 죽어야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90이 넘도록 살아야 될 이유. 왜? 이명웅 때문에. "이명웅이 내 인생을 연장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남편을 잃고 좋아하는 노래를 거의 듣지 않았는데 이명웅 씨 노래는 유독 듣고 싶어지는 게 신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명웅 씨 노래는 이별보다는 사랑 노래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나는 이별동에 살다가 사랑동으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셨습니까? 그 공간에 이명웅이라는 큰 별, 큰 스타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 외로움, 고독감에 절절히 빠지시다가 이명웅 씨의 사랑 노래를 듣고 주변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사랑동으로 이사 왔다. 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덕질 스터디 공간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영주 교실뿐만 아니라 마포의 참된 덕후 교실, 송파구의 더 히어로 카페 비롯해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임용 스터디와 카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뷰가 있었던 이곳이 바로 송파구 더 히어로 카페입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초보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송파구의 더 히어로 카페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전국에 이러한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 거 22개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22개 스터디 카페 거의 다 임차료와 관리비는 팬들이 직접 내고 있습니다. 팬덤을 주도하고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 우리 팬분들이 이명웅 씨가 광고하는 정수기, 샴푸, 자동차 판매 급증,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회 전석 매진 17만 명이 운집했다. 정민재 대중평론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통 전국 투어를 해도 지방 도시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가 전부입니다. 보통 하루 많이 하죠. 근데 이명웅 씨는 가는 지역마다 사흘씩 한다. 아이돌 중에서도 이 정도 티켓 파워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또 콘서트가 끝나니까 영화와 VOD로 개봉된다. 자,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한 시대를 풍미한 남진 씨와 나훈아 씨의 트로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노래에는 사나이, 총각, 남자 등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노래의 제목과 노랫말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명웅 씨의 노래에서는 남성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에서는 허세를 부린 남성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남성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명웅의 등장은 부드러운 남성성의 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명웅 씨의 노래는 또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통해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의 창법인 흔들고 꺾고 뒤집고를 과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기교를 덜어내고 덤덤히 말하듯 읊조리듯 노래를 부르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전해주는 게 다른 가수들, 예전에 나왔던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과 달랐던 지점입니다. 대중음악계에서 이명웅의 성공은 50대, 70대의 저력을 보여주는 각인시켜준 사건, 기성세대를 대표할 만한 가수, 나훈아, 조용필 이후에 거의 멈춰 있었다. 또 아이돌 가수의 전략을 또 취했다. 그런데 이명웅이란 사람이 기성세대를 정조준하면서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에 없었던 시장이 생겼습니다. 시장의 소비자로 호명된 이들은 10년 전과 달랐다. 바로 중장년층이 등장한 겁니다.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는데 주저함이 없는 바로 중장년층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영웅시대입니다. SNS로 소통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가수의 모든 방송, 음원, 콘서트 등을 소비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강력한 중장년층의 팬덤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명웅이라는 새로운 가수와 그리고 새로운 중장년층의 팬덤, 없었던 시장이 열리고 없었던 가수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이끌고 있고 사회문화 현상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이 이명웅 씨와 영웅 시대를 명명하는 거죠. 이렇게 시사지에서도 침이 마르도록 이명웅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를 알게 돼서 행복한 영웅 시대의 이야기들이 아주 잘 쓰여져 있는 이 시사인 사보지 않았어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온라인 글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기사를 전달하면서도 제 마음이 아주 푸근해지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